안녕하세요. 황심TV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예. 근데 황심TV는 뭐고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뭔가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개인의 고민을 박사님과 함께 그 WPI를 바탕으로 풀어가는 거고, 네. 황심TV는 우리 사회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을 한번 황심TV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다 같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 아닌가요? 정리 요약하자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개인 문제에 중심을 두고 네. 황심TV는 사회의 문제, 대중심리에 중점을 두는 게 차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황심TV는 말 그대로 TV니까 좀 더 상담소보다는 이 언론 매체라는 그런 느낌도 더 준다. 그러면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뭔가 좀 많이 아시고. 그래서 오늘 마이 입고 오셨잖아요. 많이 입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 마이를 입으면 마이 아는 거고. 그러면 이 솔직하게 헐렁하게 있으면 다음 주부터 입고 오려고요. 재킷. 다음 주부터. 아, 오늘은 그냥 블라우스가 블링블링한 걸로만 하는 걸로. 오늘은 블링블링하고 뭔가 많이 아는 방송이 될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무슨 사연을 가져왔길래 이 언론인의 이 포스를 지금 보이시면서.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황심소 공식 아이돌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다는 연예인 걱정을 밥 먹듯이 하는 직업 네티즌입니다. 수많은 연예 기사를 접하면서 다양한 반응에 황심소와 함께 연예인 걱정을 해보고 싶어 사연 작성합니다. 일단 저는 수십 년간 연예계 기사를 접하면서 아이돌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오빠가 연애하면 상대 여자 연예인을 거의 죽이려 들었는데요. 요즘 덕후들은 다르게 반응한답니다. 아이돌 비즈니스 하면서 공개 연애나 연애가 발각되는 것은 아이돌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한마디로 상도덕이 없다는 거죠. 연애하는 건 좋은데 할 거면 내 눈치를 보고 해라. 나는 감정이 있는 ATM 기계거든? 이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현아와 펜타곤 이던이 자기들 소속사 큐브에서 퇴출됐잖아요. 자기들끼리 프로젝트 그룹 트리플 H 활동을 했는데 팬들은 몇 년이나 이들이 팬들을 기만하며 일도 하고 데이트한 걸 지켜봄 당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혈압 오르네요. 쫓겨날만 하죠? 그리고 또 자괴감 드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잭스키스가 무한도전을 통해 컴백할 수 있었거든요. 어릴 적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여전히 외모 관리 잘한 오빠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변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오빠들이 너무 그대로인 걸까요? 끊임없이 구설수를 만드네요. 일단 은지원은 그네 조카고요. 또르르. 또 고지용은 제키에 합류하진 않았지만 아들이랑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돈도 벌고 자기 사업에 팬들 이용했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강성우는 정말 답도 없답니다. 사기 혐의로 여러 번 출두했던 그가 이제 가수로 재기하나 했더니 팬클럽 운영과 공연에 대해서도 이명 계약서라든가 부실한 굿즈, 팬과 사귀는 행위, 팬에게 막말 등 에휴 정말 말도 마세요. 그 와중에 제일 충격은 인터넷에 화제가 된 과일 트럭 영상인데요. 지가 길바닥에서 촬영해놓고 지나가는 트럭을 보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또 지나가는 꼬마가 이상한 아저씨다 라고 말하자 아저씨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네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가 아저씨지 오빠인가요? 애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을 텐데 애기 입장에서는 아저씨가 맞죠. 아무튼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들의 인성이 밝혀지는 순간 내가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철학적 고민에 사로잡힌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한 이수, 이제는 변기유천이라는 별명이 더 잘 어울리는 미키유천, 망나니가 아닌 강난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강희까지, 꽃미모와 섹시한 몸매, 매력적인 보컬과 화려한 퍼포먼스, 거기에 연기력과 외국어도 겸비한 요즘 아이돌들에게 인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바람인가요? 그들의 인성 하나로 오만정이 다 떨어진 저 같은 덕후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박사님께서 그들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런데 이 상담 사연은 내가 들으면서 지금 여러 이 아이돌 연예인인 것 같은데 뭐 잭스키스인가 뭔가 그렇고 현아는 뭐고
너무 등장인물이 많죠. 등장 인물이 많을 뿐 아니라 펜타곤 2드는 또 뭐고 큐브는 또 뭐고 강성우는 또 뭔가 이 생각이 막 드는데 대체 이 사연은 뭐를 지금 내한테 묻고 있는 건가요? 내가 또 그걸 알아야지 상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 뭐 현아는 펜타곤이든 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현아는 여자 가수고요. 이더는 남자 가수인데 둘이 연애를 했어요. 네. 몰래 2년간. 근데 2년간. 둘이 연애를 하는데 팬들이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한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 이 그룹에서 한 명, 또 저 그룹에서 한 명, 펜타곤의 이던이랑 현아랑 또 펜타곤의 또 다른 남자 mem버 3명이서 트리플 H라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었어요. 오케이. 그럼 같은 소속사겠네요, 최소한. 큐브라는 같은 소속사의 이제 오케이. 아이돌을 제조합해서 프로젝트 그룹을 했는데 소속사장이 나름대로 또 새로운 시도를 했군요. 여자 1명에 남자 2명으로 이렇게 그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뮤직비디오에서 그 그룹 멤버들끼리 막 뽀뽀하는 장면, 막 껴안고 뒹구는 장면, 막 상의 탈의하고 같이 자고 있는 장면, 난리 이런 났어. 섹시 코드를 막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쟤네는 참 비즈니스인데 서로 민망하지도 않게 아주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러면서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둘이 그 멤버들 그 이던이랑 현아랑 진짜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뽀뽀는 진짜예요. 비즈니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지켜봐야 했던 제 삶의 그 멤버는 뭐가 돼요? 그래서 그 낙동강 오리알이잖아. 그러니까 머쓱하잖아요. 항상 그러게요, 연인 그러게요. 둘 사이에 껴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별명이 머쓱터드라고. 머스타드가 아니라 머쓱터드라고. 팬들이 그 둘이 막 연애질 할 때 그 나머지 한 명의 뻘쭘함 이런 게 이제 막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인터넷에 올라온다던가. 역시 팬들이 놀랍네요. 팬들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됐네요. 네, 그리고 이던 이상형이 뭐예요? 이러면 전 섹시한 여자예요. 이러면 팬들은 아, 난 이제 섹시한 여자가 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섹시한 여자가 현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기만했다. 너네 비즈니스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냐. 이러면서 너네는 나가도 싸다. 아니 근데 그건 팬들이 웃기잖아요. 왜요? 송중기, 송혜교 네, 결혼했죠? 그쵸. 두 사람 언제 만나가지고 서로 잘 됐대요? 태양의 후예로 잘 됐죠. 그런데 그럼 송중기, 송혜교 이 팬들이 니들이 지금 비즈니스 하는 줄 알았더니 니들만의 태양의 후예였구나. 그래서 태양의 후예 애 낳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퇴출해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상하네요. 왜 배우가 정분이 나면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는데 왜 아이돌이 정분이 나면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죠? 그렇죠. 이상하다니 느꼈죠. 이상하네요. 네. 소속사에서 퇴출시켰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소속사에서 자기 말 안 듣고 관리가 안 된다. 그렇죠. 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송혜교, 송중기 소속사에서 두 사람이 정분나가 결혼한다고 해서 소속사에서 퇴출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죠. 그 분들은 결혼해서 오히려 광고 몸값이나 더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거는 뭘 뜻할까요? 소속사에서는 걔네들 둘이를 일단 영양가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양가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본인들이 뭔가 쟤네들은 더 이상 써먹을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퇴출을 시키고 싶은 상황인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서.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근데 현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 나가는 여자 솔로 가수고 그 실제로 두 사람이 퇴출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큐브 주가가 떨어졌대요. 그렇죠. 네. 그 말은 연애할 때는 주가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네요. 그럼 소속사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네요? 소속사에서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건 소속사가 밝히지 않았던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퇴출까지 시킬 만한.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현아가 잘 나가는 가수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일이 있었겠지. 소름 돋는다. 근데 현아가 사실은 JYP라고 박진영 씨가 하는 그 소속사의 원래 원더걸스 멤버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한번 퇴출이 됐어요. 왜요? 그때는 장염으로 퇴출이 됐다 막 이런. 그렇죠. 퇴출을 시킬 만한 그럴듯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퇴출을 시켰다는 거는 결국에 현아가 소속사에 대해서 소속사로서 수용하기 힘든 과도한 요구를 했거나 또는 소속사에서
현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관리의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그럴 때 가장 서로서로 모양새가 좋게. 한 개 장념이 된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현아나 이 펜타곤 이던의 이슈는 마치 걔네들이 소속사의 뭐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내 연애를 했고 또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게 이 다른 동료를 무스타드로 만드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인성이 나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팬들조차도 어쩌면 소속사가 불편한 소속 연예인들을 관리하는데 어쩌면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럼 소속사에서 굉장한 전략이 있는 거네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연애 자체는 그 사람을 퇴출시킬 이유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소속사에는 말해라 우리가 숨겨줄게 보통은 이런 포지션을 많이 취하긴 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대부분 소속사는 아니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고 성인이 연애를 하는데 근데 그 현아랑 맨 처음에 열애설이 났을 때 소속사에서는 숨겨줬는데 현아랑 이던이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사귀는 거 맞다라고 기자한테 밝혀가지고 그래서 소속사에서 화가 나서 퇴출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되게 놀랍네요. 소속사는 벌써 알았을 거네요. 얘네가 기자에서 그러니까. 전화할 거다. 이 하는 꼴로 봐서는 전화할 거다. 오, 소름. 그러면은 강성훈 씨를 또 여쭤볼게요. 네. 이건 또 강성훈 이 친구는 뭐가 문제예요 지금? 과일 트럭 영상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이 3분 짧아요. 근데 과일 트럭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 길에서 찍었으니까 과일 트럭 아저씨가 뭐 사요 그러니까 그렇죠. 강성훈이 되게 거슬리네 저 아저씨 되게 거슬리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오해하지 마 여기 청담동이야 뭐 시장바닥 같은 데 아니야. 원래 청담동, 연희동 이런 데에 그 과일 가게가 있어요. 북촌 한옥극이 하면 꼭 그 과일 채소 장수 아저씨가 이 스피커 들고 해요. 이 주택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강성훈 주택지에서 자기가 찍어놓고도 되게 거슬리네 이렇게 하고 또 아니 본인이 지금 비디오 찍고 있는데 그 마이크 소리 나면 그것도 거슬리긴 거슬리죠. 근데 그러면 자기가 조용한 데 들어가서 찍어야지. 자기가 길에서 찍고 있으면서 저 아저씨 되게 거슬리네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는 애가 6살 뭐 이 정도 되는 여자애가 이상한 아저씨다 이러니까 이상한 아이씨죠. 지도 생긴 게 꼭 양아치가 생겼는데. 머리도 노랗게 해놓고 그러니까. 얼굴은 아빠인데 머리는 막 오빠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아저씨라고 할 만도 하네요. 그런데 막 아저씨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나 기분 나쁘다. 나 기분 나빠졌어. 그건 뭐 아줌마가 아줌마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영상 하나에 강성훈의 인성이 너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거리가 너무 많이 보인다. 뭐가 논란이죠? 일단은 그 트럭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길에서 찍으면서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그 자기 생활을 하시는 장사하는 그 과일 장수분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에 청담동에 왜 뭐 과일 트럭이 있느냐라던가 내가 찍고 있는데 내가 주체인 거예요, 그분은. 당연히 자기가 찍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체죠. 그러면서 막 트럭 빨리 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강성훈은 자기가 찍고 있을 때 본인이 연예인으로서 찍고 있어요? 아니면 트럭 지나가는 걸 뭐 구경하는 일반인으로 찍고 있었어요? 자긴 연예인으로 찍는데요. 그래요. 자기 연예인으로 지금 멋있는 이 동네에서 내가 비디오 찍는데 거기 트럭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가 그냥 느끼는 대로 빨리 지나가세요. 저 지금 비디오 찍는데 도와주는 데 없네. 본인의 감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은 감성 자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약간 좀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났겠죠. 그죠? 네. 그걸로 봐서 우리는 강성훈은 상당히 로맨티스트 성향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강성훈 씨가 어린애도 아니고 20살 때 그랬으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40이 다 됐거든요 이제. 40이 다 됐으니까 본인을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더 찔리죠. 본인은 40인데 20대로 보이고 싶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철이 없는 게 계속 구설수에 시달리거든요.
왜 또 무슨 구설수 이분이 있어? 이분이 예전에 사기 혐의로 많이 출두를 했어요. 돈을 빌려서 안 갚았대요. 그건 철이 없네요. 그건 사기가 아니라 철이 없어. 책임감이 없네. 그럼 로맨티스트인데 트러스트가 바닥이네요. 아, 근데 오랫동안 또 연예계 생활을 못하니까 빚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속사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 채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버는 돈이 또 실질적으로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공연을 계약을 할 때 임용 계약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팬클럽 자기 뭐 생일 파티나 뭐 팬 미팅 이런 거를 계좌를 자기 동생 계좌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네. 돈을 빼돌린다. 네네. 그거는 MB하고 그러면 상당히 비슷한 심리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로맨 에이전트요? 그렇죠. 아. 로맨 에이전트. 그럼 이 친구 진짜 힘들게 사네. 그리고 막 되게 쪼잔한 행위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팬클럽을 가입하면 35,000원을 가입을 하면 네. 굿즈가 와요. 팬이 실수로 3번을 입금을 한 거예요. 네. 안 된 줄 알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내 팬이 실수로 3번 했으니까 그냥 굿즈 하나만 보내고 나머지는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절대 환불 안 된다고 굿즈를 3개를 보낸 거다. 그거는 MB가 본인 다스 소송하는데 그거를 삼성한테 시켜가 돈 내라 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규모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쵸. 규모에는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팬들 막 20년씩 된 팬들인데 어떻게 팬을 이렇게 등쳐먹냐. 아니 연예인이 팬 동쳐먹는 건 연예인의 본연의 자세잖아요. 팬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 수익을 창출하는 건 맞는데 네. 꼭 이렇게 쪼잔하고 로맨 에이전트는 본인 거를 챙기겠다고 쪼다는 짓을 하는 게 기본 성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팬이랑 사귀면서 야, 참 팬을 다양하게 이용하긴 했네요. 그 팬을 또 이제 자기 매니저로 쓰나 봐요. 팬을 매니저로 매니저가 코디로 쓰면서 또 그 전 매니저네 집에 막 무단 침입해서 그것도 막 기사로 나고요. 그러면 그 소속사에서 강성훈이라는 지금 사람에 대한 일들은 보면 소속사가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 유명한 3대 기획사 중에 하나인 YG예요. 그래서 원래는 YG 소속이면 엄청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마약 이슈 같은 거 나왔을 때 강성훈도 마약 이슈와 관련돼 있어요? 아니요. 그때 YG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거를 뭐 소속사가 덮어줬니 안 덮어줬니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YG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강성훈 씨는 계속해서 스캔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 말은 소속사에서 강성훈을 거의 관리를 안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확실하게 버리는 카드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잭스키스 콘서트에 강성훈이 빠진 거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사단을 핑계로 해서 YG가 원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맞네. 아까 현아 결혼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아나 강성훈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연예기획사에서 연예인들을 아이돌 스타들을 써먹고 폐기할 때 어떤 식으로 폐기하는가 그 분명한 절차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네요.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고. 그렇죠. 진정한 위너는 소속사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아이돌 스타에게 필요한 덕목 이러면서 그 아이돌 스타의 인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연예기획사라는 조직이 아이돌 스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고 단물 빠졌을 때 폐기 처분할 때 어떻게 폐기 처분하는가에 대한 찌질한 모습, 그 이유네요. 인성이 안 돼서 쳐내는 게.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와. 완전히 이 연세대학교에서 나를 짜름 해임하면서 그때도 날 보고 인성이 안 인성이 아니라 뭐 성실 의무 위반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거. 내 같은 사람을 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게을렀고 연구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잘라내는 거짓하고 똑같은 짓을. 박사님도 아이돌 맞으시네요. 진짜 내가 아이돌 맞네. 인제 알았네. 연대 아이돌이었네요. 근데 연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나의 인성을 핑계를 대가지고 잘라내는, 와, 놀라운 패턴이 진정으로 아이돌 스타들한테 일어나고 있네요.
근데 궁금한 게 그 강성훈 씨가 이런 그 과일트럭 영상이나 이런 네. 것들이 원래는 그 개인 팬카페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이어서 이게 팬들은 어쨌든 유출을 안 하려면 그동안은 유출이 안 돼 왔어요. 그렇죠. 오래된 영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둘이 매니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 팬과 사귄다는 그 의혹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강성훈 씨에 대한 모든 안 좋은 의혹이나 영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매니저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기획사에서 조직적으로 작업 들어가서 한 거죠. 아, 팬이 탈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혀 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진짜 소름 돋네요. 이제 알겠어요? 이게 조직이 그 구성원을 한 명 죽이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가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 스타를 대상으로 일어났다면 그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기획사는 아주 거의 뭐 조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반 비즈니스하는 회사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엿먹여가지고 잘라내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지금 이 사건들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한국의 연예기획사가 거의 대기업 수준에서 이 아이돌 스타들을 조직원 관리하듯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네요. 두 군데 다 진짜 대형 기획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제 알겠어요. 이게 네. 아이돌 스타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고 아, 조직이 조직원들을 이 부려먹고 폐기 처분할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 드러나는 거다라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조직이나 통용되는 그들만의 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의 조직이 이게 거의 조폭 조직이 조직원 쓰레기 처분하는 거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그럼요. 이런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럼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저 무서워요. 뭐, 제가 황심소 연예인으로서 네. 여기서 퇴출될 때 네. 저의 인성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황심소에서 작업이 들어간 거다. 그럼요. 제 인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그거를 미리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그럼요. 좋겠네요. 팬은 없지만. 네, 다행스럽게 황심소에서는 황심소 연예인은 뭐 퇴출이 되더라도 네. 일단 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네. 어쨌든 언론에서 다뤄지는 이 연예인 퇴출 그리고 그것이 연예인 개인의 인성의 문제가 언급이 될 때는 그것은 개인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예기획사 회사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개인 퇴출 작업의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맞다라는 것이 이 사연 주신 분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꽃미모와 섹시한 몸매, 매력적인 보컬과 화려한 퍼포먼스, 거기에 연기력과 외국어도 겸비한 요즘 아이들에게 인성까지 요구한 건 너무 무리한 바람인가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뭐 너 노래를 못하니까 너가 뭐 이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을 가지고 퇴출을 시키고 하기에는 그건 구색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인성이라는 걸 갖다 대면 인성은 어차피 아이돌 스타들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아이돌 스타 입장에서는 돌아버리지. 아이돌 하면 인형이잖아요. 인간의 행태를 갖췄지 인간의 성격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그거를 핑계로 가지고 나를 자르더니 억울하다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팬들 입장에서 너네가 연애하니까 그렇지 네가 인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소속사한테 놀아나는. 그렇죠. 어리석은 팬들의 참 소속사한테 놀아는. 그래서 팬은 자기들은 아이돌 스타의 팬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팬들의 정체는 소속사의 마케팅에 활용된 참 진짜 와, 자기가 활용되는지도 모르고 활용되고 그렇죠. 있는. 감정이 있는 ATM 기계가 진짜 기계네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들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 연예인에게 충고할 게 아니라 이 사연 주신 분께. 그래서 팬들은 소속사에게 감정이 있는 ATM 기계인데 때때로는 그 감정을 아이돌 스타한테 안 돌리고 이 소속사한테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걸로
오늘 상담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네. 예, 진짜 암호문 같은 이 내용에서 나도 어떻게 이거를 밝혀냈지? 그러니까요. 언론으로서의 괜찮은 사연감이었네요. 네, 언론과 조직의 이 마구 휘둘리는 대중의 존재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게 주는 사연인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